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얘기, 남의 일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끊기면 내 자산은 화면 속에서만 반짝이고 손이 못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를 현실로 바꾸기 전에 길부터 열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깔려고 누르면 멈추고 업데이트 버튼도 잠겨버리는 그림입니다. 다운로드 차단은 신규 이용자에게는 입구 봉쇄이고 업데이트 차단은 기존 이용자에게는 출구가 좁아지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불편, 그 다음은 고립, 마지막은 접속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로그인 되는데 내일은 로딩에서 멈출 수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소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흐름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나중이 아니라 못하는 날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미신고로 분류된 곳들이 표적이 되고, 이용자는 우회하거나 이동해야 합니다.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규제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원인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힙니다. 여기에 세금 흐름이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끊기고 기능 변화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접속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막히면 언제까지 버티나가 아니라 언제 끊기나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매일 바뀌고 정책도 매일 바뀌는데 내 앱만 멈춰 있으면 결국 뒤처집니다. 게다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삭제하는 순간 돌아갈 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 삭제 후 VPN으로 접속하는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예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준비 없이 맞으면 손발이 묶입니다. 안전 쪽으로 기울이고 싶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좋습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접속이 막힐 때 같이 묶이지만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플랫폼과 분리됩니다.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가진 금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 앱이 흔들려도 지갑 주소는 내 것이고 코인도 내 주소에 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내 손에 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개인 지갑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막힌 뒤에 옮기는 게 아니라 막히기 전에 옮기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힙니다. 주변에서 링크를 받아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결국 제대로 쓰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웹사이트로 접속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쳐도 접속이 지연되거나 차단될 수 있으니 웹이면 안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보안 위험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계정이 흔들리면 이득은 한 번이고 손해는 길게 갑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이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며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따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기준이 없으면 수수료와 편의성에서 계속 손해가 납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막히는 구간이 입금과 메뉴인데
그 두 벽을 낮춰둔 곳들로 추렸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인 곳들을 포함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넣어뒀습니다. 같은 거래를 해도 수수료는 세고 혜택은 쌓이니 차이가 큽니다. 다섯 거래소의 정보와 이동 흐름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머리로 외우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열어두는 게 가장 빠른 보험입니다. 길을 알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롱을 잡고 어떤 순간에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 눈높이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만큼 맞추는 능력보다 들어가는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갈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롱과 숏은 어려운 게 아니라 버튼만 다릅니다. 하지만 버튼이 쉬운 만큼 근거 없이 누르면 계좌가 제일 빠르게 반응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자리입니다. 바람이 위로 부는 날 돛을 올리는 선택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자리입니다. 낙하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낙하의 방향을 이용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이든 숏이든 시작은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추세를 거슬러 단타를 치면 파도 위에서 역영하는 느낌이라 금방 지칩니다. 롱 포지션 진입 신호 첫 번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이전 흐름을 지키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르는 계단을 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시장은 상승 쪽 힘이 커졌다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때는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단기 평균이 장기 평균을 뚫고 올라가면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보세요. 최근의 힘이 과거의 힘을 이겼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는 신호입니다. 사람도 돈도 같이 몰려오면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량은 엔진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가 나는데 연료까지 늘면 더 달릴 확률이 높고 속도만 나는데 연료가 줄면 곧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은 거래량이 받쳐줄 때 더 편합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 추세입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와도 금방 꺾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내려가는 계단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흔히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때는 상승 힘이 꺾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르는데 속은 비어가면 곧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차트만 볼 때는 흐릿한데 지표를 얹으면 초점이 맞는 느낌이 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씁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됐는지, 너무 눌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 대신 숫자로 체온을 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추세에서는 오래 머물 수 있으니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승 힘이 살아나는지, 하락 힘이 다시 세지는지,
흐름이 교대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꺾이는 지점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고 넓어지면 흔들림이 커진 겁니다. 시장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만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상승 추세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뉴스가 받쳐주면 롱 근거가 강해집니다. 여기에 RSI와 맥디가 힘을 보태면 더 깔끔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힘을 잃고 부정 뉴스가 쌓이면 숏이 편해집니다. 이때 RSI 과매수 구간이 겹치면 숏의 논리가 더 매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느낌이 아니라 증거로 고르면 단타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 차단 이슈로 거래 환경이 흔들리는 만큼 거래 기술보다 먼저 접속과 자산의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이 안전해야 매매도 가능합니다. VPN 우회는 잠깐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결국 핵심은 자산을 개인 지갑이나 대체 거래소로 미리 옮겨두는 겁니다. 지표를 쓸 때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편합니다. 먼저 추세를 보고 그 다음 거래량과 뉴스로 힘을 확인한 뒤 RSI와 맥디, 볼린저 밴드로 과열인지 전환인지를 마지막에 체크하는 겁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고 바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달아올랐다는 경고등이 켜진 거라서 롱을 무작정 추격하기보다는 숏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근거를 더 모으셔야 합니다. RSI가 30 아래라고 무조건 반등도 아닙니다. 너무 눌렸다는 신호이니 롱이 유리해질 수 있는 구간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추세와 거래량이 받아줄 때 더 안정적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좁아질수록 조용한 압력이 쌓였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뉴스나 거래량이 붙으면 움직임이 커지기 쉬우니 롱과 숏 모두 터질 자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차트보다 먼저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 완화나 ETF 같은 호재는 순식간에 롱 쪽으로 힘을 몰아주고 해킹이나 규제 강화 같은 악재는 숏 쪽으로 공포를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뉴스 확인은 습관입니다. 고정 댓글에 5거래소 비교와 원화 입금, 한글 메뉴, 수수료, $100 이벤트 여부까지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급할수록 메모보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고정 댓글을 오늘의 내비게이션으로 쓰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